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정말 꼭 우리의 원칙을 타협해야만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은 가치를 지키면서도 성공하는 길, 바로 선한 창업가가 되는 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냉철한 현실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의 순수한 신념, 이 완전히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 두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에 있는 뱀의 지혜는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 상황은 어떤지, 이 차가운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파악하는 그런 실용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비둘기의 순결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 사업이 왜 존재하는지 그 핵심 가치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내면의 힘을 뜻하죠. 아니, 그럼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의 생각, 그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답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완벽하고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거요. 근데 이건 종종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무시하곤 하죠. 하지만 해답은 다릅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그게 바로 해답입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이 상황이 바로 정답과 해답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교과서적인 정답, 그러니까 순수함을 강조하는 비둘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정직은 절대 용납 못해. 당장 해고해야지. 아주 명쾌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 결정이 과연 최선일까요? 이 결정이 회사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고민, 즉 상황을 고려하는 뱀의 지혜가 빠져있진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무작정 처벌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 문제의 뿌리를 파고드는 접근이죠. 상황을 이해하는 뱀의 지혜와 정직이라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비둘기의 순결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게 결국엔 손해 아니야?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이익을 저울처럼 생각해요. 한쪽을 얻으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오랜 통념에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서 결과적 가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이 당장은 손해 같아도 결국엔 우리 모두의 파이를 키워서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명확한 4단계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자, 보세요. 첫째, 우리가 정직 같은 핵심 가치를 딱 지키잖아요? 그럼 둘째, 자연스럽게 직원과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셋째, 우리 사업이라는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당연히 커진 파이 덕분에 대표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오는 거죠.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이 어려운 길을 혼자 걷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함께 고민해줄 동료들, 즉 소그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의 소그룹은 진정한 해답을 찾는 데 필수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임이 어쩔 수 없었어 라며 핵심 가치를 저버리는 걸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가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는 곳이어야 하죠.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선한 영향력이 그냥 한 번 하고 많은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 정말 곱씹어 볼만 하지 않나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회적 책임도 결국엔 건강하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짜라는 겁니다. 회사가 빚까지 내서 기부를 한다? 그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책임감 있는 행동도 아니에요. 그런 선행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 속에서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뻔한 정답을 넘어서서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진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